오는 대선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은 뭐 절체절명의 명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요 그야말로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안 후보는 안 후보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지율을 올려야죠. 그리고 단일화는 최종적 과정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다가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볼 때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목되는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지율이 뭐 5% 안쪽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7%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곧 10% 선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안철수 후보는 유력 후보인 건 사실이죠. 지난번 2017년 대선 때도 21%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말이죠. 이 경쟁 초기에는 문 후보를, 당시 문 후보를 아주 바짝 추격해가지고,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추월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했을 정도로, 예, 안철수 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력 후보입니다. 그런데 유력 후보, 안 후보, 또 유력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현 정권에다 정권, 예? 더 하시라고 갖다 헌납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냐 후보 단일화 요구가 나오는 것 이건 당연한 뭐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왜 그러냐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예, 지난 2017년 때 만약에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단일화가 됐더라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있기가 어려웠죠. 예. 그거는 뭐 지지율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41.08%,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41%였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말이죠. 예? 두 후보가 만약에 거기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까지 하면 그때는 유 후보는 6.76%였죠. 그러면 이 야권의 유력 세 후보의 그 득표율을 단순 계산하겠죠. 산술적으로 보면 52.20%였습니다. 52.20% 과반은 넘었었죠. 거기다 뭐 심상정 후보가 예? 그 정의당 후보 6.17%를 받았는데 그걸 문재인 후보 측에 같이 합쳤다 해도 승리가 예? 이쪽이었죠. 보수 쪽에 승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안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이게 단순 계산 이게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일화의 효과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1987년에 말이죠.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됐네요. 이분이 36.6%로 당선됐습니다. 아주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죠. 그 이후에 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득표율 때문에 상당히 이 집권기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김영삼 후보가 통일민주당 28.03%,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가 27.04%,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가 8.10%였습니다. 그 뭐 김종필, JP는 젖혀놓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만 단일화 했더라면 노태우 대통령이 될 수 없었죠. 두 사람 중에 양김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겠죠. 그거 뭐 그때는 이게 아주 상식처럼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양김이 단일화 한다고 협상을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 협상 직전에 또 깨졌죠. 근데 두 사람 다 나가서 결국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단일화의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면 야권이 분열했을 때는
분열했을 때는 예? 이쪽이 졌죠. 그 다음에 야권이 단일화했을 때 지난번 같이 안철수, 예?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단일화 됐을 때는 이겼지 않습니까? 거뜬하게 이겼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역시 오는 대선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은 뭐 절체절명의 명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아니죠. 왜? 지금은요 그야말로 양측이었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안 후보는 안 후보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서 지지 국민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죠. 지지율을 올려야죠. 그리고 단일화는 최종적 과정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또 단일화 해놓으면 거기 아이고 민주당 저 공격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 잘못해놓은 것도 당당히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좌파들은요 선전선동에 관한 한 우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후보 자기가 잘못한 걸 그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식이냐. 그래 나 논문 표절했어. 그래서 논문 반납했어. 그 왜 내 논문 취소시키다라니까 왜 안 해줘? 제발 취소시켜줘. 그 이름도 모르는 말이지 뭐 이름도 없는 이라든가 뭐 이름도 모르는 그 대학에 내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인데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대학에 내가 거기서 무슨 석사학위 그게 나한테 필요했겠어? 아니 석사학위가 왜 필요 없는데도 자기가 그걸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학교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등록해서 논문 썼다면서요, 자기가. 왜? 그동안에 공부한 걸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저 시험만 쳐도 되는데 논문 썼다면서요. 정리하기 위해서 쓴 논문이 왜 남은 거 표절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우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보수 측에서는, 예? 자유우파 측에서는 그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집안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민주당의 그 선전선동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미리 단일화 해가지고 뭐 또 더 상처 입기 전에 지금 각계약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단일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이게 한길 리서치가 지난 25일, 27일, 그 3일간이죠. 25일에서 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이제 실시했는데 야권 단일화되면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후보 지지한다는 응답이 35%,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1.4%. 그 안 후보가 상당한 속도로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전체 대선 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냐 그 여론조사가 아니라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런데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안 후보가 이 정도로 지금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이 윤 후보도 단일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 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 뭐냐면 이게 이제 30일 그러니까 어제 대구 시당에 가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안 후보도 한국 정치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안 후보가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선에 출마한 것인데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 저나 안 후보나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열망은 마찬가지로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소통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일화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안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뭐 그 전날 29일에 세계일보하고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 여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안 후보도 정권 교체 여론의
같은 그룹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후보까지 같이 합치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그 열망은 더 높다 이 말이죠. 그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한편이다. 언젠가는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을 바탕에 깔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일화는 예, 필수적인 예? 필수적인 그런 과제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은 각계 역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표를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한 1월 하순쯤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있어가지고 음력설 지나고 2월 1일 그때 지나면 바로 그다음에 2월 10일, 13일이 아마 후보 등록일일 거예요. 선관위에. 그때쯤에는 단일 후보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랄까 시간표를 갖고 지금부터 각 당이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데 중요한 거는요. 단일화하는 조건이 뭐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한쪽에서 양보하는 측이 있고 한쪽에서 지는 측이 있어요. 그 단일화했을 때 이기는 측이 있을 거고 지는 측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서로 뭐 대화를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하더라도 그러면 양보하는 측, 양보를 받는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보를 받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최대한 양보한 측을 그 측의 입장을 세워준다. 전에 뭐 DJP 연합할 때는 공동정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타협안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하느냐 못하냐. 그래서 정권을 창출하느냐 못하냐 이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에서 슬금슬금 말이죠. 안 후보를 자기들 편과 같이 연대할 듯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자꾸 던지잖아요. 송영길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이 뭐랄까 판단을 헷갈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문재인 정권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두 분이 뜻이 같다면 단일화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